정형외과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갱년기 약물 치료에 조금은 이상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전에도 중대한 부작용, 호르몬제를 쓰면서 생길 수 있는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조심을 해서 써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혈전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고, 또 한 가지는 유방암이죠. 유방 쪽을 항상 열심히 체크하면서 검진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자궁 내막암 이런 것들의 위험도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제를 드실 때는 다 고려를 해가면서 써야 된다. 간이 안 좋거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익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것도 호르몬제의 부작용인가? 좀 갸우뚱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면서 갱년기 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약제를 복용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본인의 이제 불편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축적된 경험들을 베이스로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에도 꽤 많은 댓글이 달려요. 제가 이 약을 먹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 약을 계속 먹어도 되나요? 끊어야 되나요? 바꿔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약을 끊으시라, 계속 드시라, 다른 어떤 약으로 바꿔보시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이 증상이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 좀 인지를 하시고요. 이게 계속 먹어도 되는 부작용인지 아니면 꼭 끊어야 되는 부작용인지에 대해서 담당 의사와 좀 상의를 해보시길 바라요. 제가 최근에 겪은 것들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댓글로도 꽤 달렸었는데요. 딱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식하지는 못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리비아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탈모가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서 탈모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약 때문이 아니라 그냥도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모발이 나고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머리 밑으로 가는 혈류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쪽에 혈관을 좀 늘려주고 혈류를 풍부하게 해주고 하면 모발이 튼튼해지고 양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떨 때 많이 겪냐면요, 임신했을 때 다들 아시죠? 임신을 하면 머리숱이 많아져요. 많아지는 것도 있고 온몸에 이제 혈류가 풍부해지게 되니까 잔머리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랬다가 출산을 하잖아요. 출산하면 머리가 싹 빠지잖아요. 싹 빠진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후둑후둑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출산 후에 좀 회복기를 거치면 또 이제 잔털처럼 잔머리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원래 본인의 모량으로 회복이 되죠. 그런 거를 보면 정말 혈류량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갱년기가 되면요, 혈류 가는 것들, 혈액순환 같은 것들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영향 때문에도 탈모가 좀 생기거든요. 그런데 리비아를 드신 분들이 특징적으로 갑작스러운 탈모를 호소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약을 끊어요. 드시지 마세요 하면 다시 나는 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빠졌던 것들이 다시 나는 거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급하게 빠지는 거는 약을 끊으면 중단이 돼요. 이런 약의 중대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드셨을 때 이런 증상들이랑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머리숱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리비알은요, 티볼론 제제예요. 리브론이라든지 뭐 리자로 시작되는 무슨 약들이 국내 카피 약이 많기 때문에 리비알은 오리지널 약이고요. 국내 카피 약들은 리뭐뭐뭐라고 하는 그런 약들이 많아요. 다 티볼론 제제인데 이 티볼론 제제는요, 직접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공급해주는 약은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약은 아니고, 티볼론이라는 게 여성 호르몬의 전구 물질, 여성 호르몬이 되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넣어주면 얘들이 일부는 여성 호르몬이 되고 일부는 남성 호르몬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전반적인 이제 증상들이 좋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약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가적인 작용들이 있어요. 이런 부가적인 작용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약간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떠냐면요, 성욕도 좀
좀 생기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좀 생기고 기분이 좀 좋아져요. 힘이 나서 으쌰으쌰하게 되는 이런 효과는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리비알의 긍정적인 효과거든요. 탈모가 생긴다든지 어떤 분들은 얼굴이 둥글둥글해지면서 이제 붓는다는 얘기도 하세요. 얼굴이 약간 둥그렇게 문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변하기도 하고 손발에 붓는 느낌, 포동포동해진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이렉트하게 여성 호르몬만 공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부가적인 작용들이 있는 편이에요. 내가 리비알을 먹은 후에 얼굴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 손발이 붓는 것 같다 하셨을 때는 이 약의 영향일 수가 있어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을 때는 저는 약을 중단하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별로 불편하지 않다 하셨을 때는 유지를 하셔도 돼요. 약의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나타나는 분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호르몬이 들어가도 내 몸 안에서 대사가 돼서 바뀌는 물질들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좀 맞지 않는 약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붓는 게 문제가 되는 분들, 리비알 끊고 안젤릭으로 바꿔드리잖아요. 붓기가 싹 빠져요. 그런 식으로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약을 끊고 다른 약으로 바뀌면 좀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조금만 부작용이 있어도, 조금만 내가 평소랑 다른 게 있어도 이제 바로 병원에 달려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약을 먹으면서 적응 기간인가 보다, 명현 현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고 견디는 분들이 있거든요. 몇 달은 상관없지만 1년, 2년 이렇게 돼버리면 부작용들이 축적돼서 불편한 증상들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까지 참지 말라고 약이랑 관련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어떤 약들을 드셨을 때는 기분이 좀 깔아진다는 느낌이 오히려 드실 수도 있어요.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약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호르몬제를 드시면 일반적으로는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불편하던 증상들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라든지 잠을 못 자는 거라든지 뭐 온몸이 아프다 이런 이제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분 상태가 좋아지세요. 그런데 나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더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약이랑 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종류를 바꿔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뭐 호르몬제라고 하면 흔히 생각을 하시는 거는 어떤 호르몬제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것만을 이제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호르몬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처방이 가능하고 조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거, 내 상태에 맞는 거, 그러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걸로 좀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약을 시작해서 뭐 며칠 먹었는데 바꾼다, 이거는 좀 어렵고요. 정상적으로 약이 효과를 발현할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되죠.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좀 유지하실 걸 권유를 드려요. 그렇지만 뭐 한 달 내라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을 했다라든지 굉장히 부작용이 불편하고 나랑 맞지 않는 것 같다 했을 때는 약을 중단하고 좀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처방을 드릴 때는 한 달치를 드려요. 한 달을 먹으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중에서 불편한 건 없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2달씩, 석 달씩 처방을 드리게 돼요. 항상 이거를 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아셨으면 좋겠고, 요즘 그래도 부작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용하는 제제인 바르는 호르몬제 있어요. 디비겔이라는 제제가 있는데 이것도 쓰셨을 때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약이라서 소화기관으로 흡수되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은 굉장히 적어요. 속이 메스껍다든지 간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직접 흡수되면서 용량의 부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상태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비겔 사용하시고 어지럽다 하는 분들 요즘 좀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두통이 생긴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것들도 약이랑 관련될 수가 있어요. 흔하게 뭐 순한 약이다, 좋은 약이다 한다고 해서 나랑 100% 맞는 약인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외래에서 이제 진료를 보면 저는 디비겔 받으러 왔어요, 저는 듀아비브 받으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유튜브를 보고 충분히 고민을 해본 후에 본인이 이제 약을 결정을 하셔서 나는 이거 먹겠다 하고 내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이 본인은 좀 맞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증상이 완벽하게 조절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불편한 부작용들이 생긴다든지. 디비겔도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유방통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디비겔과 흔히 함께 사용되는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있다가 미식거리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 수도 있어요. 약간 이제 기름기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좁사이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짜잔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피부가 굉장히 좋으셨던 분들이 피부에 뭐가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큰 병은 아니지만 피부에 뭐 난다고 큰일 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피부에 관심도 많고 나는 케어하는 거 좋아하고 내 피부가 굉장히 나에게 큰 장점인데 뭐가 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한두 사람이 너 얼굴에 뭐가 자꾸 난다,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관련이 될 수 있어서 약을 한 가지만 먹어보는 거가 굳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처방을 받으러 오시면서 저는 바르는 호르몬제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저한테 맞는 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에 써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바꿔봅시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바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거 쓸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분들에게는 안전하고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크게 맞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좀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이제 미미하지만 조금은 불편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 일어났을 때는 충분히 상의해보고 약을 좀 조정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갱년기가 되면서 사용하는 여성 호르몬들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